당신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수십억 원을 날릴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눈앞의 가능성을 놓쳐서 인류의 역사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저 한 글자의 오타, 짧은 판단, 사소한 오해 하나가 어떻게 한 기업을 무너뜨리고 음악사를 뒤흔들고 세계의 권력을 바꾸고 수조 원의 기회를 날려버렸는지 보여주는 실제 사례들입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쉽게 넘길 실수였지만 그 대가는 믿기 어려울 만큼 거대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운명을 바꾼 세계 10대 실수. 그 안에는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더 이상 실수를 가볍게 보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국 인디펜던트사가 조사한 자료를 참고하여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일 오타 하나가 초래한 기업 몰락 마이너스 145억짜리 재앙. 2009년 영국 웨일스의 한 철강 중소기업인 테일러 앤 선즈 Ltd는 124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가족기업이었습니다. 여러 고객사와 수출 계약을 맺고 있었고 건실한 운영으로 지역 경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그해 2월 회사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거래은행, 고객사, 심지어 협력 업체들까지 갑작스럽게 계약을 취소하고 거래를 중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던 회사는 조사에 나섰고 그 충격적인 진실은 영국 정부가 발송한 한 문서에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파산한 또 다른 회사인 테일러 앤 선 Ltd의 파산 정보를 등기소 시스템에 올리는 과정에서 S 하나가 붙은 테일러 앤 선즈 Ltd라고 잘못 입력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세간에는 테일러 앤 선즈 Ltd가 파산했다는 소문이 급속히 퍼졌고 기업 신용은 순식간에 추락했습니다. 이 잘못된 정보는 금융기관, 언론, 인터넷상으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이로 인해 고객사 300여 곳이 계약을 해지, 매출 급감, 신용등급 하락, 은행의 대출 회수, 결과적으로 정상 운영 중이던 기업이 실제로 파산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업 대표인 필립 데이비스는 해당 사건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영국 고등법원은 영국 기업 등기국이 막대한 과실을 저질렀으며 피해액 900만 파운드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오타 하나가 얼마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세계적 사례가 되었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에게 정보 정확성과 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을 환기시켰습니다. 한 글자의 실수가 한 세기를 이어온 회사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타자 하나의 무게가 기업 하나의 생존보다 무거울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9위 비틀스를 거절한 데칼 레코드 음악사 최악의 오디션 실수. 1962년 1월 1일 런던 영국의 음반사 데칼 레코드 스튜디오에서는 당시 신예 밴드 두 팀이 녹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팀은 리버풀 출신의 무명 밴드 바로 비틀스였습니다. 존 레논, 폴 맥카트니, 조지 해리슨, 그리고 드러머 피트 베스트로 구성된 이들은 매니저 브라이언 앱스타인의 주선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들은 하루 동안 15곡 이상을 열정적으로 연주했고 자신들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데카의 A&R 담당자 딕 로우는 이들을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타 중심의 밴드는 시대에 뒤떨어졌습니다. 대신 데카는 또 다른 오디션 팀이었던 브라이언 풀 앤 더 트레멜로스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 팀은 런던 출신이라 관리하기가 더 수월했기 때문입니다. 데카가 거절한 비틀스는 이후 EMI 산하의 팔로폰 레이블과 계약했고 조지 마틴이라는 프로듀서를 만나면서 역사적인 음악 여정을 시작합니다. 불과 몇 년 뒤 비틀스는 전 세계를 열광시킨 음악의 혁명으로 평가받으며 영국을 넘어 세계 팝 음악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존재가 됩니다. 결국 비틀스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전 세계 6억 장 이상 음반 판매, 빌보드 1위 최다 기록, 그래미 수상 다수, 20세기 대중문화의 아이콘. 반면 데카 레코드는 비틀스를 거절한 레이블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고 딕 로우는 지금도 음악사에서 가장 유명한 실수를 저지른 인물로 기억됩니다. 이 사건은 예술계뿐 아니라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잠재력을 꿰뚫어보는 안목의 중요성을 경고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비틀스를 거절한 데카는 지금도 스타트업 투자, 오디션 프로그램, 인재 채용 등 모든 영역에서 회자되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8위 580억 원을 날린 프랑스 철도의 황당한 발주 실수. 2014년 프랑스 국영철도 회사 SNCF는 대대적인 열차 현대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약 20억 유로를 들여 신형 열차 2,000대를 주문했는데 곧 황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신형 열차의 폭이 기존 철도역의 플랫폼보다 더 넓었던 것입니다. 이는 플랫폼을 미리 측정하지 않고 발주서를 작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형 열차는 1,300여 개 역에서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었고 SNCF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로 5천만 유로를 들여 전국의 플랫폼을 개조해야 했습니다.
이 일은 프랑스 내에서 엄청난 조롱과 비판을 받았고 차고 크기를 재지 않고 자동차를 샀다는 말이 회자되었습니다. 행정의 안일함, 기술과 현장의 단절, 관료주의의 폐해가 낳은 대표적 실수로 기록된 이 사건은 기초적인 조사 없이 추진된 대형 프로젝트는 얼마나 큰 낭비를 불러오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7위 왓츠앱 창업자를 거절한 페이스북. 2009년 2명의 프로그래머가 페이스북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브라이언 액튼과 얀 쿰이라는 이름의 이들은 구직 면접을 봤지만 페이스북은 당신들은 우리에 맞지 않는다며 둘을 모두 탈락시켰습니다. 실망한 두 사람은 좌절 대신 새로운 길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전 세계 누구나 빠르고 간단하게 대화할 수 있는 메신저 앱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왓츠앱입니다. 왓츠앱은 광고 없이 빠르고 간단한 인터페이스로 사용자들의 호평을 받았고 불과 몇 년 만에 수억 명의 이용자를 확보한 글로벌 메신저로 성장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페이스북은 이 앱의 폭발적인 성장에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2014년 왓츠앱을 무려 190억 달러에 인수하게 됩니다. 그때 거절했던 두 사람에게 사상 최대 규모의 보상을 안겨준 셈이죠. 이 사건은 기업 입장에선 인재를 놓친 뼈아픈 실수, 창업자 입장에선 거절이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6위 칭기즈칸을 분노케 한 호라즘 제국의 물에. 13세기 초 세계를 뒤흔든 제국의 지도자 칭기즈칸은 당시 중앙아시아의 강국이었던 호라즘 제국과의 평화적 교역을 희망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상인과 사절단을 먼저 보냈고 먼저 손을 내밀며 우호적 관계를 원했죠. 하지만 호라즘 제국의 술탄 알라 아틴 무함마드는 몽골을 얕보았습니다. 그가 보낸 사절단을 첩자로 간주에 처형하거나 수염을 불에 태워 보내는 모욕적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칭기즈칸은 그 어떤 침략보다도 이 외교적 모욕에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보복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약 20만 대군을 이끌고 호라즘 제국을 침공했으며 사마르칸트, 부하라, 니샤푸르 등 주요 도시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이 침공은 단순한 전쟁이 아닌 문명의 붕괴였습니다. 수십만 명이 학살되었고 당시 중앙아시아의 주요 지식과 문화, 상업 중심지는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호라즘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몽골은 중동과 유럽으로 그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작은 외교적 판단 미스가 제국을 멸망시키고 세계의 권력 판도를 바꾼 사건. 이 사건은 무례한 대응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를 경고하는 역사적 사례입니다. 5위 61만 엔짜리 주식을 1엔에 판 일본 주식 중개인. 2005년 12월 8일 일본의 대형 증권사 미즈호 증권은 역사에 남을 금융사고를 저질렀습니다.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신생기업 자이텍의 주식을 매도하려던 중개인이 원래 입력해야 했던 주문은 일주를 61만 엔에 판매였지만 실수로 61만 주를 1엔에 판매하는 주문을 입력하고 말았습니다. 이 주문은 순식간에 시장에 반영되었고 주식 거래 시스템은 멈추지도 않고 그대로 실행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는 말 그대로 헐값에 61만 주를 시장에 내던진 셈이 되었고 도쿄 주식시장은 일시적인 혼란에 빠졌습니다. 미즈호 증권은 즉각 도쿄 증권거래소에 거래 취소를 요청했지만 거래소는 이를 거절하며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사후 대처를 위한 기술적 기능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미즈호는 주식을 다시 사들이기 위해 막대한 금액을 지불해야 했고 이 사건으로 총 400억 엔의 손실을 떠안았습니다. 이후 증권사 내부에서는 이중 확인 절차 강화와 시스템 전면 개편이 이뤄졌고 일본 금융업계 전반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 되었습니다. 숫자 하나의 실수. 그 결과는 수천억 원의 손실. 이 사건은 금융업계에서 주의와 정확성이 생존의 문제라는 사실을 극명히 보여줍니다. 4위 히틀러를 쏘지 않은 영국 병사.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8년 프랑스의 어느 전장에서 한 영국 병사 헨리 텐디는 작고 왜소한 독일 병사를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그 병사는 부상을 입은 듯 총을 놓고 도망치고 있었고 텐디는 그를 사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불쌍히 여겨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성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선택은 훗날 인류에게 거대한 대가로 돌아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병사의 정체가 아돌프 히틀러였다는 전설적인 이야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일화는 후대에 와서 히틀러가 윈스턴 처칠에게 보여준 사진과 그 배경 설명을 통해 알려졌으며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쟁 후 히틀러는 독일에서 정치활동을 시작하고 1930년대에 나치당을 이끌며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6천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낳은 비극의 주역이 되었죠. 만약 헨리 텐디가 방아쇠를 당겼더라면 세계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도덕적 판단과 역사적 결과가 충돌할 수 있는 복잡한 인간의 선택을 상징하며 한 사람의 선택이 인류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경고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3위 100만 달러에도 구글을 안 산 익사이트. 1999년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검색 엔진 구글은 당시 겨우 창업 1년 차의 작은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공동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학업에 전념하고 싶어 구글을 팔 계획을 세우고 당시 검색 엔진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익사이트라는 회사에 접근합니다. 그들은 익사이트 CEO 조지 벨에게 구글을 100만 달러에 인수해달라고 제안했지만 조지 벨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는 검색 기술 따위는 이미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더 이상 협상에 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레리와 세르게이는 가격을 75만 달러로 낮추는 파격 제안까지 했지만 익사이트는 끝내 그들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정은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오판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이후 구글은 빠른 검색 속도, 정확한 알고리즘, 애드센스 광고 모델 등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며 세계 최대의 IT 기업으로 도약합니다. 반면 익사이트는 닷컴 버블 이후 몰락했고 지금은 대중에게조차 잊힌 이름이 되었습니다. 100만 달러의 기회를 거둬찬 선택, 그것이 후일 몇 천조 원의 가치를 놓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례는 기회는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잡을 수 있다는 진리를 여실히 증명해줍니다. 2위 쓰레기통에 버려진 비트코인 7,500개. 2009년 암호화폐가 아직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당시 영국 웨일스의 한 IT 전문가 제임스 하웰스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비트코인 채굴에 참여했습니다. 그저 취미였죠. 당시에는 비트코인 하나의 가치가 1센트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드디스크에 비트코인 지갑을 저장한 뒤 서랍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웰스는 대청소를 하던 중 오래된 하드디스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그것을 오래된 컴퓨터 부품일 뿐이라 판단하고 별다른 망설임 없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문제는 그 하드디스크에 7,500개의 비트코인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몇 년 후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폭등했습니다. 그가 버린 7,500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느덧 1천억 원을 넘기기 시작했고 하웰스는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닫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는 곧바로 자신이 속한 뉴포트 시청에 매립장 수색 허가를 요청했으나 환경오염과 비용 문제를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하웰스는 기업 후원을 받아 드론, AI 기술까지 활용해 매립장을 수색하려 했지만 쓰레기 더미 수천 톤 속에서 특정 하드디스크 하나를 찾는 일은 바늘을 낙엽 더미에서 찾는 수준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내 인생을 뒤바꿨을지도 모를 기회를 버린 것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이 사건은 디지털 자산이 가지는 가치를 처음으로 세계에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실수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위 J.K. 롤링을 거절한 12개의 출판사. 1990년대 초반 영국의 에든버러에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조앤 K. 롤링. 그녀는 어린 딸을 홀로 키우는 싱글맘이자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으로 산 낡은 타자기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작품이 바로 훗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입니다. 아이디어는 기차를 타던 중 갑자기 머릿속에 안경 쓴 마법사 소년이 떠오르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상력을 믿고 매일 카페에 앉아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원고를 완성한 뒤 롤링은 12개의 출판사에 책을 출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아이들이 읽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다. 마법은 이미 식상한 소재다. 상업성이 없다. 출판사들은 누구도 그녀의 가능성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운명을 바꾼 것은 13번째 시도였습니다. 블룸스버리 출판사는 마지못해 그녀의 원고를 받아들였고 회장은 집에 돌아와 8살 난 딸에게 이 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은 책을 단숨에 읽어내려가며 이 책은 반드시 출간되어야 해요 라고 강력히 주장한 것입니다. 결국 1997년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고 출간 이후 영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시리즈는 총 7권으로 이어지며 8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고 누적 판매량 5억 부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워너브라더스를 통해 영어로도 제작되며 전 세계에서 70억 달러 이상의 흥행 수익을 올립니다. 이후 J.K. 롤링은 한때는 공공 지원에 의존하던 삶에서 억만장자 작가이자 영국의 상징적인 문화인물로 거듭났습니다. 한편 그녀를 외면했던 12개의 출판사들은 두고두고 역사에 남을 실수를 저질렀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죠. 이 사례는 단순한 출판의 실패를 넘어 사람의 잠재력을 무시했을 때 어떤 기회를 잃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운명을 바꾼 충격적인 실수들 탑10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